자, 트럼프 25% 관세미 자동차 브랜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가장 영향이 적은 기업은 일단 테슬라와 포드입니다. 테슬라, 포드고요. 여기 이제 표로 해드리면 좋은데 제가 이제 그거는 작성을 시간이 없어서 못했고요. 조사 시간이 너무 많아가지고 일단 말로 좀 해드리겠습니다. 테슬라가 1위입니다. 테슬라가 이유가 뭐냐면 미국 내 판매 차량의 대부분이 이제 캘리포니아와 텍사스에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텍사스에 있고 여러분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상하이에도 있습니다. 상하이에도 이제 테슬라 공장이 있는데 이 테슬라 상하이에 있는 공장은 대부분이 이제 우리나라나 유럽으로 갑니다. 여기서 만든 공장.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 그럼 부품도 사실은 25% 관세를 매긴다는데 이 부품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번에 25% 관세는 완성차에만 매기는 겁니다. 그래서 25% 관세를 매겨서 이 부품이 만약에 미국으로 들어오면서 거기서 완성차가 되면 이 완성차의 부품은 매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배터리가 이제 만약에 미국으로 들어가잖아요. 그 LG 배터리에 대해서는 매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부품에 관해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관이 없고요. 취약점은 차량 부품 기준으로 해서 이제 25%가 해외 수입품입니다. 이런 부분은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좀 이따 제가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일론 머스크가 정치 행보에서 캐나다 일부 지역과 캐나다 보조금이 중단된 부분이 있고 테슬라를 보복으로 삼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이제 취약점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대응할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포드가 이제 그나마 영향이 적은데 포드는 미국 내 판매 차량의 80%를 미국 공장에서 합니다. 생각보다 포드가 영향이 적더라고요. 그러니까 빅픽처라고 이제 말씀을 이제 그 뉴욕 타임즈에 놨는데 포드도 영향이 적습니다. 상당히 적더라고요. 그래서 취약점은 그나마 취약점이 뭐냐면 포드의 취약점은 그 전기차의 상당수가 멕시코에서 합니다. 전기차의 상당수가 멕시코에서 하고 무스탱 머치 E라고 요 전기차가 상당수가 대부분이 멕시코에서 하고 그 중요한 건 캐나다 온타리오에서 엔진을 생산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캐나다 온타리오에서 멕시코 엔진을 만드는 게 좀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 엔진을 만드는 부분이 문제라서 전기차 부분에 수십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한다는 부분이 요 부분이 좀 문제라서 요 부분 때문에 약간 좀 문제가 좀 있어서 요 부분이고 그다음에 중간 수준의 타격을 있는 나라가 있는데 GM입니다. GM의 상당수가 우리나라에서 많이 만드는데 GM은 40%가 주로 멕시코에서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강점은 최근에 이제 수익을 내서 그나마 좀 나은 게 60%를 그나마 좀 여기서 자국에서 만들어서 그나마 좀 낫고요. 도요타는 미국 내 판매량의 230만 대 중에 100만 대가 해외에서 만듭니다. 그 130만 대는 미국에서 만든다고 봅니다. 그나마 좀 다행입니다. 일본, 캐나다, 멕시코에서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강점은 세계 최대 자동차 제조사이자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그리고 스바루, 마스다와 협력을 해서 조정이 좀 가능하다고 합니다. 약간 미국에서 판매를 많이 안 해도 된다고 합니다. 이게 좀 강점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영향이 큰 나라입니다. 이제 여기 한국이 들어갑니다. 일단 스텔란티스, 크라이슬러 지프 램 다찌가 이제 요게 스텔란티스 기업에 들어가는 브랜드입니다. 멕시코, 캐나다 의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램 픽업 트럭이나 크라이슬러, 퍼시픽 미니밴 이런 것들이 판매가 부진하고 일단 CEO가 공석입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리스크가 큰 관세 영향에 맞물려서 확대가 되고요. 폭스바겐도 큽니다. 폭스바겐은 미국 내 공장이 테네시 한 곳밖에 없고요. 대부분 차량을 멕시코와 독일에서 수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점이 중국 내 점유율이 급감 중이라서 미국에서 이 시장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어렵다고 하고요. 현기차 문제가 큽니다. 진짜 큽니다. 중국 내 시장이 되게 많이 줄었습니다. 원래 이제 중국 내 이제 상하이 현대 이런 게 있는데 급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미국에 사실은 지난해 8.5% 정도 많이 늘었어요. 근데 올해만 해도 5%로 확 줄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려워요. 많이 늘어야 되는데 지난해 일본 차하고 우리나라 차 비중이 많이 비슷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일본은 줄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나라 많이 줄었거든요. 올해 보니까 우리나라 많이 늘려야 되는데 지금 되게 정책이에요. 위험합니다. 최근에 이제 조지아, 알래바마에 공장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가 한국에서 수입을 해서 갑니다. 문제입니다, 문제. 현대차 회장 정의선 씨가 이제 최근에 트럼프 회동에서 미국에 210억 달러를 추가 투자를 발표했고 루이지애나 철강 공장 건설 계획도 포함되어 있는데 문제는 미국 내 투자 계획을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 차량의 비중이 높아서 관세의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한 이런 상황입니다. 제가 조사를 해왔습니다. 이게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데 대한 것들이 지금 있는데 일단 이게 전체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려워서 요 부분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관세가 있고 테슬라랑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보다 일단 우리가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좀 어렵습니다. 어떻게 대응을 할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현기차는 미국의 이제 조지아주하고 엘레바마에 각각 이제 생산 기지를 보유하고 있으면 여전히 상당수 인기 모델을 한국에서 수입하고 있고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이걸 이제 할 수밖에 없는 전략이라서 일단 미국 내 생산 확대랑 이제 라인을 증설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2025년부터 이제 이게 사실은 이 대부분 전기차가 이쪽 라인이에요. 그게 문제예요. 사실은 조지아주에 이제 EV 공장이 이쪽에 있습니다. 전기차 전용입니다. 본격 가동을 해야 되고요. GV70 EV하고 아이오닉 5하고 EV9하고 기아 EV5 등이 여기 생산되고 있어요. 내연기관이 없습니다. 이쪽에. 문제는 그겁니다. 기존 엘바마 조지아주에 이제 내연기관 모델 추가 생산을 전환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고요. 투자 확대를 활용해서 관세 유예나 예외의 요청 기반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이번에 발표한 걸로 약간 좀 어떻게 그걸 좀 비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효과는 어쨌든 미국 내 생산 기반을 증가로 관세 회피 가능성이 조금 있을 여지가 좀 생겼다는 거가 있고요. 백악관의 협상력을 좀 강화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좀 있어서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거하고 정치적 메시지를 좀 전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 물량을 좀 조절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 생산분을 일단 미국으로 보내는 것보다 유럽이나 중동으로 좀 우회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일단 이렇게 일단 해야 될 것 같고요. 미국향 모델을 점진적으로 북미 생산 모델로 좀 대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국산 K3나 소나타 팰리세이드를 비미국 수출로 확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미국 내 판매를 텔루라이드, 투싼 같은 것들을 좀 중심으로 만들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좀 한미 FTA상 뭐 이런 유예 조항들을 이제 충돌 제기를 좀 하고 관세를 좀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있고 일부 고급 부품은 멕시코 현지 달러 북미산 비율로 좀 맞춰야 될 것 같은 생각도 좀 있으면서 어쨌든 요 리스크가 좀 있는 게 트럼프가 FTA 재협상도 무효화 언급할 가능성이 상존해서 어쨌든 요 부분을 이제 계속 뭔가 좀 리스크가 계속 존재하는 상황이고 관세 부담이 큰 모델은 이제 프리미엄 트림으로 해서 마진을 유지해야 될 것 같고요. 현지 생산 차량은 이제 프로모션 확대로 가격 경쟁력을 강화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생산 산타페, 소렌토 같은 건 가격 인하를 해서 이제 계속 많이 팔아야 될 것 같고 미국 생산하는 것들은 리스나 프로모션을 좀 해야 될 것 같은. 제가 이런 것까지만 얘기를 해줘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산 K9이라고 수출명은 K900이거든요. 스팅어 등 고가 트림만 유지하고 단종을 검토해봐야 될 것 같은 이런 생각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전략적으로는 이제 현대차 그룹은 미국 내 직접 고용 약 3만 명, 공급망 포함해서 10만 명 이상 고용 유발 효과가 있다라고 이제 계속 대미 투자 효과 홍보를 해야 될 것 같고 2025년까지 조지아 EV 공장에서 8,100명 정도를 이제 채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메시지를 계속 전달하면서 약간 관세를 유예하는 방식의 어떤 협상을 해야 될 것 같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대응을 좀 잘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일단 관세를 유예하는 방식으로 정치력을 발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일단 읍소하는 방식 좀 눈물겹습니다. 제가 볼 때. 뭐 다른 데 거는 뭐 제가 일단 약간 이제 테슬라는 사실 좀 말씀드리면 리쇼링이라고 해외에서 수입하던 것들을 미국에서 직접 생산하는 방식이 좀 있어요. 뭐 네바다 파단 쏘니까 약간 기가 팩토리를 확대하고 이런 것들이에요. 뭐 별 얘기 없어요. 이런 것들 안에서 하자 뭐 이런 거예요. 뭐 별로 어려운 거 쉽습니다. 얘네들은 뭐 다만 이제 포드 같은 것들도 이제 뭐 미국 내 파워 트레인을 생산 확대하자는 거하고 이제 뭐 멕시코에서 만들던 걸 안에서 만들자 이런 얘기예요. 이런 것들은 뭐 쉽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실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있는 것들 그쪽에 있는 조지아주 알라바마 쪽은 약간 전기차 라인이라 여기에 지금 내연기관 라인이 없어요. 그래서 요쪽을 내연기관 라인을 확대하는 거하고 지금의 관세를 지금 어쨌든 투자 계획을 약속했으니까 요거를 약간 좀 유예해 달라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원체 현기차 쪽이 너무 저희가 이제 너무 미국의 비중이 너무 높다 보니까 요 부분이 사실은 타격이 큽니다. 사실은 정의선 회장이 되게 급하게 발표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왜 그렇게 했는지를 저는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왜 그렇게 했는지를 좀 이해를 하고 급한 부분도 이해를 하기 때문에 아무쪼록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에서 현대자동차와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수출 부분이 원체 크기 때문에 이게 정부 차원에서 나서줘야 되는데 이게 민간 차원에서 이렇게까지 나서서 해야 될 일인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TSMC를 대만 정부가 나서는 것처럼 현대자동차가 이렇게 나서서 해줘야 되는데 정말 이게 부재가 느껴지는 약간 정부 부재가 느껴지는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들 정도로 안타까운 생각이 드네요. 정말 좀 안타깝습니다.